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 걷는 100세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00세 건강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어가던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병원이 아닌 주방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꾸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잔뇨감이 느껴지고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많아지고 부종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붓는 느낌, 몸이 축 처지는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60대, 70대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만성 신장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대부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섭고 느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 어르신의 사연도 그렇습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시는 74세 조인철 어르신. 이분은 당뇨를 앓은 지 15년이 넘으셨고 혈압약도 2가지를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냥 당뇨 오래 앓다 보면 다 그렇다면서요. 의사 선생님의 말도 그렇게 들렸고 약을 2알에서 3알로 늘리면서 그럭저럭 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붓고 낮에도 이유 없는 피로감이 찾아왔고 무엇보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냥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때 이미 신장 기능이 42%까지 떨어졌고 주치의는 이제 인공투석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포기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뭐, 이제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조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직 손자 돌도 못 봤어요. 어떻게든 해봅시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시는 모든 음식이 신장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조 어르신께 A사 용지 한 장 분량의 식단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제약회사가 싫어할지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내용이죠.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바로 이 음식을 매일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그 음식은 다름 아닌 검은 콩이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죠. 너무 평범해서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논문과 실제 환자들의 사례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신장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도와줍니다. 조 어르신은 그날부터 하루 한 끼, 밥 반 공기와 함께 삶은 검은 콩을 3큰술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는 기분으로 먹었죠.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하지만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손 붓는 게 거의 사라졌어요. 피곤해서 낮잠 자던 것도 줄었고요. 제가 먼저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2.1에서 1.6으로 사구체역화율은 42%에서 58%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여러 논문에서 검은 콩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콩 속 이소플라본은 항염작용이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매일 콩밥만 먹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콩은 반찬처럼 먹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밥에 섞어도 되고 따로 삶아서 반찬처럼 드셔도 됩니다. 하루 기준 약 삶은 검은콩 3큰술 약 30에서 40g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불려 삶아두고 냉장 보관해두면 한 끼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 드실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기대하지 마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느리고 조용히 고쳐야 하는 장기입니다. 검은콩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부담 없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거의 해주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러 오신 줄 알지 밥상을 고치러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진료를 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보다 식사입니다. 약은 증상을 누를 수 있어도 식사는 병의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지만 제 진료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밥 이야기로 채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신반의하십니다. 콩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먹었지요. 근데 나이 들면 콩이 소화도 안 되고 입에 잘 안 맞아서요. 그럴 땐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맛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세요. 처음엔 그랬던 분들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신장이 살아나면 입맛도 돌아오고 삶의 질도 달라져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69세 이명자 할머니입니다. 13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하셨고 신장 기능은 3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2.4를 넘기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시력까지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글자가 겹쳐 보여요. 눈에 핏줄이 자꾸 터져요. 망막 출혈이 시작되면 이미 신장 손상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검은콩을 포함한 신장 회복 식단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삶은 검은콩 하루 3큰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마와 미역, 김 같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할 것. 왜 해조류일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요오드 성분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을 더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탁월하죠. 이명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아침 식사 때마다 밥 한 공기에 검은 콩과 다시마 조림을 함께 드셨습니다. 점심엔 미역국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김을 싸서 드셨고요. 이걸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약은 그대로 먹고 있었는데 밥만 바꿨어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며 인슐린을 끊게 되었고 신장 기능도 35%에서 52%로 회복되었으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1.7까지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만 더 늘려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답답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바꾸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이건 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요법만으로 평균 신장 기능이 17%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을 함께 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식습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 찌개, 라면, 국밥,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국물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필터가 망가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국물은 되도록 남기시고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하루 한 끼 이상은 가공식품 섭취. 햄, 소시지, 어묵, 맛살처럼 가공된 단백질은 인산염과 방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그거 한두 조각 먹는다고 뭐가 하실 수 있지만 매일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자연식 위주로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물 안 마셔도 갈증 없어요. 라고 하시지만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신장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최소 1.2리터, 1.5리터의 수분 섭취는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된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국물은 딱 한 숟가락, 가공식품은 냉장고에서 싹 비우셨고 작은 텀블러에 물을 담아 30분마다 조금씩 마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니 몸이 먼저 변화를 말해줬다고 하셨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젠 아침에 눈을 떠도 겁이 안 나요. 몸이 점점 가벼워져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신장이 좋아지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한 내용이고 그중 상당수 분들이 수치 개선을 경험한 임상 기반 식단입니다. 물론 개인의 질환 정도나 체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지만 기본 틀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 잡곡밥 반 공기 쌀 길이 30일 전날 불려두기. 삶은 검은 콩 3큰술간 안 하고 따뜻하게. 미역국 한 그릇 멸치국물 대신 채수 사용 소금 최소. 깻잎 장아찌 1장 저염 직접 담근 것 권장. 물 1컵 식사 30분 전 미리. 아침은 무겁지 않게 하지만 혈당 안정과 신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은 콩과 미역국은 아침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점심 보리밥 반 공기 섬유질 공급 강화. 가지나물, 애호박 볶음, 브로콜리 등 채소 3가지 반찬. 구운 두부 3조각 간장 대신 들기름 참깨로 무침. 김구이 2장. 물 1컵. 점심에는 가공육, 동물성 기름 안 됩니다.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신장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니 자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현미밥 반 공기. 다시마 채오이 무침. 들깨 된장국 된장 소량. 계란찜 반 공기 소금 안 됩니다. 물 1컵 식사 후 1시간 뒤. 저녁은 가볍고 저염, 소화가 쉬운 식재료 위주로 구성해야 신장이 밤새 쉬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꼭 데쳐서 사용하고 계란찜은 되도록 싱겁게 조리합니다. 이 식단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면 딱 3일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정말 이런 음식으로 몸이 달라질까? 싶겠지만 딱 3일이면 몸이 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3일 신장 회복 루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일차 나의 식습관 점검 및 식단 바꾸기. 하루 동안 먹은 것을 종이에 써보세요. 가공식품, 곡물 섭취량, 소금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냉장고에서 햄, 어묵, 소시지 등 가공식품은 한쪽에 따로 빼놓고 신선한 채소와 콩 반찬을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하세요. 2일차 물 마시기 루틴 만들기. 아침 기상 직후
점심 30분 전, 저녁 30분 전, 자기 전 1시간 전. 사회에 나눠서 한 컵씩 물 마시기를 실천합니다. 종이컵이나 텀블러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물 마신 시간을 메모하면 좋습니다. 3일차 한 가지 음식 집중 실천. 하루 한 끼 이상 검은 콩 3큰술 섭취. 이날은 찌개나 국물 없이 식사해보는 무국 챌린지도 함께 하세요. 식사 30분 후 5분간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도 추천드립니다. 이 3일 루틴을 실천한 67세 박종식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밥이랑 반찬 바꾼 건데 세 번째 날 아침에 몸이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몸은 알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고 식사는 그 신호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검은 콩, 해조류, 물, 저염식, 그리고 가공식품 없는 식탁.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해조류,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검은 콩 말고도 신장에 좋은 음식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그 선홍빛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흙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장을 살리는 데 있어 비트만큼 탁월한 식재료도 드뭅니다. 왜일까요?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세포의 염증 반응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질산염 성분도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비트 주스를 하루 100ml씩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사구체 여과율지 FR이 평균 9% 향상되고 혈중 요산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비트를 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트를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썰어 레몬 한 조각, 꿀 한 티스푼, 물 500ml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흙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라면 비트는 노폐물을 밀어내는 빗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시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나는 왜 몰랐을까? 병원에서는 왜 이런 걸 안 알려줄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에 해롭다는 음식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신장을 살리는 음식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신장 건강에 대한 잘못된 오해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두유가 콩이라서 건강에 좋다는 말. 콩이 좋다고 해서 두유를 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두유에는 설탕, 유화제,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신장을 자극하고 혈당을 올리며 몸속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콩은 직접 삶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2. 단백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말.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이와 달리 식물성 단백질 검은 콩, 두부, 렌틸 콩은 신장에 부담이 적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배제보다는 올바른 단백질 선택이 중요합니다. 3. 무조건 저염이면 된다는 말.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짠맛을 없애기 위해 단맛이나 산미를 지나치게 추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시중에 저염 간장이나 무염 조미료에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오히려 간단하게 국물 줄이고 간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도우실 수 있는 아주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밥을 지을 때 귀리, 검은 콩, 다시마 우린 물을 섞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밥솥에 함께 넣고 밥을 하면 신장 보호와 염증 억제, 혈당 안정에까지 도움이 되는 완전체 밥상이 됩니다. 맛도 고소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사례로 75세 이춘자 어르신은 이 레시피로 6개월 실천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신장 수치도 안정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이 약이 되다니 내가 살아보니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이 약이 되는 세상,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지금 바로 시작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은 하루 실천으로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이면 수치가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콩 좀 먹고 국물 좀 줄이고 물 좀 챙겨 마시는 게 뭐 대단하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후 그분의 검진 결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3에서 112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에서 1.4로, 혈압이 150에서 125로 안정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대단한 약이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3개월 실천 루틴. 1. 하루 3컵의 물, 시간을 정해서 마시기. 아침 7시, 오후 2시, 저녁 7시. 각 250ml씩 식전에 천천히 마시기. 소변 색깔이 투명해질수록 신장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2. 일주일에 5끼는 콩밥 또는 콩반찬 포함하기. 월, 수, 금 삶은 검은 콩 반찬. 화, 목, 귀리 검은 콩 섞은 잡곡밥. 양은 하루 30g 이상, 소금 없이 조리. 3. 매일 15분 이상 걷기. 신장은 혈류순환이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4. 국물은 하루 1번 이하로. 국, 찌개, 라면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 국물이 필요할 땐 채소나 무, 다시마, 육수 사용. 5. 가공식품은 냉장고에서 아예 빼기. 어묵, 햄, 맛살, 캔참치 등. 눈에 보이면 먹게 되니 아예 집에서 치우는 것이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이 5가지를 3개월만 지켜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소변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검사 수치가 바뀌면서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음식 외에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수면 습관, 밤 11시 전에 잠들기. 신장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때 우리가 자고 있어야 신장이 충분히 쉬고 회복됩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지만 생체 리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은 시간보다 타이밍입니다. 늦은 밤 신장은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11시 이전에 눈을 감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2. 호흡 습관, 하루 5분 폭식 호흡. 스트레스는 신장의 은밀한 적입니다. 긴장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신장 세포를 눌러 손상시킵니다. 폭식 호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배를 부풀리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만 실천해도 신장의 부담이 15%에서 20%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 햇빛 습관. 오전 10시 전 하루 10분 햇빛 쬐기. 신장은 비타민 D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데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의 햇살은 자극이 약해 피부에 부담이 적고 기분을 맑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도 증가시킵니다. 산책 겸 햇빛을 쬐며 걷는 것은 최고의 자연 요법이 됩니다. 75세 정윤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스스로 느껴져요.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건강한 분들은 자기 몸과 대화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병원 약봉지 한 움큼 들고 계신가요? 진료실에서 수치가 나빠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시고 막막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어르신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지만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약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검은 콩 3숟가락, 국물 1숟가락 줄이기, 물 1컵, 걷기 15분, 일찍 자기. 이 간단한 것들을 누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어르신은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진짜 치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몸을 바꾸는 건 의사가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오직 본인의 실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이 어르신 인생에서 신장을 살리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의 도움이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할머니 오늘 콩 몇 숟가락 드셨어요? 하고 묻도록 해보세요. 서로 체크해 주다 보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또 자녀와 함께 식탁에 콩 반찬을 올리고 짠 국 대신 맑은 채소국을 끓이면 자녀 건강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바뀌면 한 가족이 바뀝니다. 한 가족이 바뀌면 한 동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힘을 가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꿔보세요. 밥 한 공기에 담긴 콩 3숟가락이 내일 당신의 검사 수치를 바꾸고 다음 달 당신의 건강 상태를 바꾸고 1년 뒤 당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실천을 돕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을 살리는 것이 곧 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100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지혜로 걷는 100세 길,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